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네, 도종환 시인님의 담쟁이라는 시로 영상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담쟁이 덩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 돋보기를 들고 세밀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식물다큐TV는 식물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생태학습장이면서 식물 놀이터입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인원 제한이 없는 공간으로 시끌벅적한 놀이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담쟁이 덩굴 속에 숨어있는 비밀들이라는 주제로 담쟁이 덩굴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식물계의 스파이더맨이라는 닉네임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식물, 회색벽을 가려주는 녹색 식물,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그리고 담쟁이 덩굴의 효능 등 담쟁이 덩굴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쟁이 덩굴은 포도과의 여러 해살이 목본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에 분포합니다. 줄기가 담장이나 바위 또는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방법은 잎의 반대편에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긴 덩굴송 끝부분에 오징어의 빨판처럼 생긴 흙반을 이용하거나 굵어진 줄기에 공기 뿌리가 닿아 다른 물체를 감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며 살아가는 것은 지면 쪽에는 다른 물체나 나무들로부터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아 활발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며 높게는 10m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린 잎은 1개 또는 3개로 달리지만 오래된 잎은 1개로 되어 있으며 최초의 어린 잎은 어긋나게 달리는데 오래된 가지에는 잎이 마주나며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6, 7월에 황록색의 꽃이 피는데 우거진 잎 속에서 피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며 녹색의 열매는 9, 10월이 되면 포도알 모양으로 검정색으로 익으며 이듬해 봄까지 붙어 있으며 새들의 먹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은 담장이나 다른 물체를 타고 올라가며 살아가는데 덩굴성 식물들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형태로 칡이나 등나무, 나팔꽃 등은 다른 나무를 돌려감으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으며 호박이나 오이처럼 덩굴손으로 다른 물체를 휘감아 잡고 올라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쟁이 덩굴은 스파이더맨처럼 덩굴손에 붙은 흡착반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줄기가 자라면서 마디에서 지그재그로 잎이 나오고 잎의 반대쪽에 구불구불한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긴 덩굴손이 나오며 덩굴손 끝에 오징어 빨판처럼 생긴 흡착반이 붙어 있어 이 흡착반이 물체를 달라붙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덩굴손이 구불구불한 이유는 바람이나 다른 힘에 의해 당겨질 때 용수철처럼 완충작용을 하고 있으며 빨판처럼 생긴 흡착반은 다른 물체에 단단히 고정됨으로써 태풍이나 다른 힘에 의해 당겨져도 잘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식물계의 스파이더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의 잎은 줄기의 마디에서 나오는데 처음 자라는 가지의 마디에는 한쪽의 잎과 한쪽의 덩굴손이 나오며 다음 잎은 반대 방향으로 잎과 덩굴손이 나와 지그재그로 잎 또는 덩굴손이 나와 고정됨으로써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으며 세월이 지나 오래된 줄기는 덩굴손 대신 공기뿌리인 기근이 나와 더 튼튼하게 부착되어 살아가며
이 공깃뿌리는 물을 흡수하거나 다른 나무의 진액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래된 줄기에는 덩굴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잎이 나와 마주나는 잎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 여건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담쟁이 덩굴은 많은 가지와 무성한 잎으로 건물 등의 벽을 완전히 가려줌으로써 회색 콘크리트나 불량한 경관 등을 덮어 미관을 향상시켜주고 있고, 푸른 잎은 정서적, 미관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는 등 도심에서의 녹색 갈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을철 붉은 단풍이 아름다워 조경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잎이 벽을 덮고 있어 건물의 온도와 복사열을 조절하며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등 기후환경 조절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나무입니다. 담쟁이 덩굴은 소설에도 등장하는데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의 주인공이 담쟁이 덩굴이라고 하는데요. 폐렴으로 죽음을 앞둔 친구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 덩굴 잎이 다 떨어질 때 자기의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위해 담쟁이 잎 하나를 벽에 그려 심한 비바람에도 견디는 진짜 나뭇잎처럼 보이게 하여 삶에 희망을 준다는 이야기로 된 단편소설의 주인공이 담쟁이 덩굴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보스턴 일대에 담쟁이 덩굴이 흔하여 보스턴 아이비라고 하며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유능한 대학들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 아이비리그는 미국 동북부 지역의 8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대학군을 말하는데, 원래는 미국의 대학 스포츠 리그였으나 소속 대학들이 모두 유서 깊은 명문대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교 집단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 대학들의 건물에는 아이비, 즉 담쟁이 덩굴이 많이 있어 아이비리그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담쟁이 덩굴은 뿌리, 줄기, 잎, 열매 등 식물체 전체를 약용으로 활용하는데, 중약 대사전에는 혀를 잘 순환하게 하고 풍을 제거하며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관절염, 근육통, 당뇨병, 고혈압, 피부염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약용으로 사용하는 담쟁이 덩굴은 나무를 타고 올라간 줄기가 좋다고 하며, 특히 소나무를 타고 올라간 것을 송담이라 부르며 뽕나무나 참나무류를 타고 올라간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장이나 바위 등을 타고 올라간 것은 공해물질이나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있어 안 좋다고 하며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쟁이 덩굴을 약용으로 활용할 때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 약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담쟁이 덩굴 속에 숨어있는 비밀들이라는 주제로 담쟁이 덩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심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덩굴 식물이기에 담쟁이 덩굴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알아보았던 다양한 이야기들과 특히 덩굴 손과 흡작반, 그리고 검게 익어가는 열매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담쟁이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